자, 마지막으로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 중에 하나인 이 맵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마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맵도 맵은 이제 셋의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비슷합니다. 자, 맵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소시에이티브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맵도 그냥 맵, 어노더드 맵, 멀티맵, 어노더드 멀티맵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어떤 베리에이션이 있어요. 자, 기본적인 저 네 개 중에 기본 타입인 맵은 마찬가지로 맵, include 맵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파이썬 사용해 보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저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딕트가 있을 때 여기에다가 value라고 해주면은 이 value라는 키워드에 해당하는 값을 저장을 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처음 보신 분은 지금 보시면 돼요. 그거랑 유사하다고 일단 알고 계신 분은 저걸 알고 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얘는 요소가 키 밸류 쌍으로 저장이 돼요. 키 밸류 쌍, 제가 어디 부분이야, 템플릿 설명할 때도 키밸류쌍 한번 예제를 봤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C++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페어라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해가지고 키밸류쌍으로 일단 저장이 되고요. 이 쌍으로 저장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키가 아까 말한 set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 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정렬이 되고, 얘는 유일한 값으로 중복이 불가능해요. set과 동일하죠. 그리고 키를 통해서 데이터에 직접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맵은 맵 include 해주시면 되고, 사용을 할 때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지금 이 템플릿 인자 부분에 두 개의 타입을 적어줘야지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적어줘야 되는 것은 키의 타입이에요. 예제에서는 스트링을 사용을 하고 있고, value의 타입은 예를 들어 인티저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m1 이렇게 하죠. 좋아요. 자, 이 템플릿 구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키는 반드시 스트링이어야 되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키가 인티저고 value가 더블일 수도 있고요. 이 템플릿 타입은 내가 명시를 해주는 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얘를 생성을 하면서 초기화를 해볼게요. 초기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키 밸류 페어로 데이터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 키하고 밸류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묶어서 집어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나이를 저장을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김이라는 사람의 나이가 20살이고, 어떤 이 씨의 나이가 21살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값을 페어로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까지 유의를 해야 되니까 그냥 2로 두죠. 요렇게. 그러면은 이제 이 맵에는 개념적으로 보자면 테이블 같은 게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이라는 사람은 나이가 20살, 그리고 리라는 사람의 나이는 21살입니다. 자, 이 사람의 나이를 바꾸고 싶으면 이 칸의 값을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쪽이 이제 키에 해당하는 거고, 이쪽이 밸류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 키에다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번을 저장을 하고 싶다고 했으면은 이 키의 타입이 이제 밸류가 아니라 인티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1 땡땡땡땡의 나이는 20살, 2021
뭐 1, 2, 3, 4, 5의 나이는 21살 이런 식으로 이 키를 기준으로 구분을 할 수도 하는데 거기를 인티저로 사용을 하든 뭐 스트링으로 사용을 하든 내가 원하는 대로 명시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기니까 다시 그냥 이걸 바꿉시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뒀습니다. 자, 여기서의 특징은 이제 요거를 보시면 돼요. 강의 자료에서는 7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저기에 있는 M1에 있는 킴이라는 사람의 나이를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돼요. 자, 출력을 해보면은 20이 출력이 되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저 M1에다가 인덱스로 키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밸류가 반환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약에 그쵸, 여기서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서 인덱스로 집어넣어 줬다고 해서 0, 1, 2, 3, 4, 5 우리가 배열에서 사용하는 인덱스의 몇 번째를 명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이 키에 해당하는 값을 지정을 해준다 라는 이야기고요.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1에 킴이라는 키의 밸류를 20살이 아니라 22살이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20에서 22로 값이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키는 중복이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여기 같은 키를 가진 킴이라는 게 20살이 아니라 22살이다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치면은 중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네 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을 겁니다. 25로 할까요? 그건 아마 이 첫 번째 게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어도 똑같이 20과 22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자, 얘랑 얘는 키가 동일하죠. 셋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동일한 애가 있으면은 중복된 건 없어지고 하나만 남아 있었죠. 네, 지금은 얘가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들어온 놈이 뭐 없어져서 저런 키가 중복되도록 저장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키를 추가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박이라는 키는 25다 라고 해주면 이제 요 셋에 요 맵에 새로운 키와 밸류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박이라는 키와 25라는 밸류를 가진 어떤 페어가 저 맵 안에 들어가서 저장이 돼 가지고 우리가 저 박이라는 키의 밸류를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인서트 방법입니다. 물론 인서트를 하실 때 이렇게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고 좀 더 정석적으로는 먼저 인서트에 여기서 make pair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최 씨는 뭐 30살이다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얘도 인서트예요. 그래서 이 맵에다가 새로운 요소를 추가를 해줄 때는 이런 식으로 인서트라는 메소드를 멤버 함수를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없는 키를 추가를 해서 인서트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셋이랑 맵의 다른 점, 셋은 이 키들만 저장을 하는 개념이고 맵은 키에 연관되어 있는 어떤 값들, 밸류를 같이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룩업, 그러니까 테이블 같은 거죠. 아까 제가 네모칸 4개로 그렸었죠. 그래서 킴이라는 사람은 20살, 이라는 사람은 21살 이런 데이터들을 저장을 해두면 킴 몇 살이냐 그러면은 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그 밸류를 얻어오면 되는 겁니다. 이게 맵이고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아마 뭐 이건 너무 주관적인 얘기니까 좀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벡터 다음으로는 이 맵을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린 예제 코드 이렇게 PPT에도 들어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런저런 기능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그냥 사용하시면 된다. 네, 그런 취지에서 적어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멀티맵, 어노더드 맵, 어노더드 멀티맵이 있는데 상상하실 수 있겠죠? 키가 중복될 수 있냐? 키를 정렬하냐 안 하냐? 키가 정렬되지 않고 중복할 수 있냐? 라는 것들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른 타입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드 예제도 마찬가지로 같이 드렸고 여기까지가 이제 STL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짧게 이 STL 배운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그러니까 안 배운 내용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료 구조 같은 것들을 알아야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겉핥기식으로 설명을 좀 드리다 보니까 그냥 구경만 하시고 넘어가셨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최소한 지금 이 마지막 정리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개념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 테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시고 이번 주를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